네, 잠시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취임한 지 22일 만에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 30조 5천억 규모고 지출만 하면 20조 2천억, 민생회복지원금 비탄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 절차가 남겨져 있고, 어제 추경안 관련한 시정연설은 새 정부 들어 첫 시정연설 대통령이 했다는 점, 그리고 22대 국회가 작년 5월 30일에 출범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와서 한 첫 시정연설이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야당 쪽. 야당 그러실까요? 우리 유인태 선배님은 워낙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회 시정연설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정무적인 판단도 그렇고 또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하고 앞으로 정치를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보기 드문 그런 거대 입법 권력을 뒷받침받는 그런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예. 여차 잘못하면은 야당을 좀 우습게 볼 수 있거든. 더군다나 여도의 야소 이 정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특히 시정연설 마치고 또 이렇게 퇴장하는 그 통로도 이제 야당 의원들도 의석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다 악수하면서 그래도 스킨십을 보인 그 모습은 작년 그러니까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개헌 국회를 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서 22대 국회 개헌을 축하해주고 개헌식 할 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랑 또 정부가 잘 대하고 소통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도. 근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야유하고 비판 좀 했다고 해가지고 생략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그 전과 좀 달라진 면이 정상화된 거죠. 정상화됐다. 네. 그 전이 워낙 비정상이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보기 괜찮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총장님? 그럼 그래도 끝나고 처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 야당에서 그렇게 트집 잡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고 끝나고 처음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야당에서 그때 현수막을 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야당 의석 가서 악수하고 했어요. 정상화된 거지 특별히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워낙 전직이 비정상이었으니까 저것도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대요. 어제 그 시정연설이 한 게. 국회가 지금 정상화됐다고 이제 보셨고, 이제 국민들도 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보신 장면이었는데,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보면은 당장 이제 오늘부터 원구성 협상부터 좀 어떻게 될지 싶습니다. 잠시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아마 이제 지금 비어있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5개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했던 이제 기재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4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 문체위원장, 운영위원장 해서 이제 선출을 민주당 주도로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서로 입장이 워낙 너댓 번 이상 만난 것 같은데 팽팽하게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원내 이제 대표 그리고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한 5차례 이렇게 회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원래 작년에 원구성됐기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면은 2년 동안 그 합의된 내용으로 원구성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가 운영되는 건데 그 사이에 뭐 뜻밖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국회 상원이라 그러고 예. 한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된 우리에게 달라. 뭐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이야기는 갈래적으로는 이게 야당 몫으로 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여대 야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에 원구성 합의된 건데 1년짜리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에 협상하자. 2년 단위로 예. 원구성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 선의적으로 뭐 선처를 또 해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해가지고 그나마 뭐 1년짜리 임기도 국민의힘에게 준다면은 그럼 고맙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굳이 안 준다면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앞으로 지금 또 문체위도 그렇고 원정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다음 민주당도 하던 목자리니까 예. 그거는 뭐 연속성으로 당연히 각자 작년에 원구성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재위는 이제 국민의힘 몫이죠. 송원석 예. 원내대표가 든 예. 그렇게 해서 예. 저 국회가 자꾸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방기하는데 그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게 예. 저게 사실은 저는 저 위반이라고 봐요.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예. 원 오브 더만이에요. 그 상임위 중에 예. 타 상임위가 이게 자꾸 심사하라는 권한을 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뭐 상원처럼 하는 거 그래 저거에 대한 개선책이 여러 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난 저 자꾸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악용되는 거 그것도 악용이에요. 예. 왜 법사위를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저 똑같은 상임위라면. 그런데 법사위는 전부 거기만 가면 그 붙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근본적인 난 국회가 그 법사위가 지금 갖는 저 월권적인 예. 것들 타상임위가 합의한 내용까지 자기들이 건드린다고 자꾸 심사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선은 좀 시급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법사위의 월권적인 기능을 좀 해소하는 그래야지 똑같은 기회가 상임인데. 됐으면 좋겠다. 네. 예. 예. 그게 맨날 법사위 가지고 저렇게 그 원구성 할 때마다 법사위 서로 가지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 가지려고 하는 상임위가 돼야 되는데 예. 거기가 사실 그런 데거든요. 일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법사위 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들 예. 중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재산 이제 정식한 부분을 놓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뭐 이른바 이제 8억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2억은 이제 처가에서 받은 거고, 정액세까지 냈다는 것이고, 나머지 6억은 출판 기념회라든지 경조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증거 자료, 증빙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행으로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고,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30일에는 이제 인준을 월요일인가요? 이제 30일은 이제 처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 특히 뭐 후배들에게 제가 쓴소리를 늘 많이 합니다만 예. 야당은 야당다워야 집권 세력인 국회 여대야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협력도 해주고 또 야당에 대한 배려도 해주는 건데 예.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중시해서 그런 대화 타입을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13 비상계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판을 통해 가지고 헌재 파면 결정이 이어지고 또 지난번 조기 대선에서도 엄청난 참패를 가졌으면은 어느 누구든 책임지는 그런 정치 세력이 돼야 국민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정의 노력 없이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야당이 됐다고 야당 목소리 낸다고 그냥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야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은 사실상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기반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당이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딱 인사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 뭐 지명한 그런 국무총리 내정자 두고 청문회법 만들어지고 19번 국무총리 청문회 했지만은 정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이렇게 깜깜이 그냥 오로지 김민석 후보 내정자의 입만 쳐다보고 청문회를 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만큼 결론은 야당이 협상도 잘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김민석 내정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실질 소득은 국회의원 세비하고 뭐 강연료하고 이래가지고 한 5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이분이 그냥 총 지출은 13억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8억인데 예. 8억은 이원 처갓집 도움을 받았다 치더라도 예? 그 뭐 해명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기 김민석 후보 내정자가 미국 유학 가 있는데 그 강신성이라는 사람 후원 회장으로부터 한 달에 450원씩 꼬박꼬박 그냥 예? 생활비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 돈이 뭐냐 그랬더니 전체가 2억 거기다 배추밭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 이렇게 송금 받았다. 세상에 그 배추밭이 뭐 황금 배추밭입니까? 이런 해명을 듣고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된 한방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이 의혹이 있고 뭐 하면 네. 그 현지 가서 지도 교수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뭐 이런 수업을 받고 학위 논문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취득한 거다. 이렇게 때리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발품은. 야당은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 준비도 미흡했고 또 뭐 청문위원 중에서 주준희 의원만 죽자 사자 그냥 김민석 내정자 파고드니까 되려 이거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아니고 주진우 그냥 청문회를 민주당 청문위원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이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글쎄, 예정대로 김민석 전 후보자 인준이 될까요? 예. 제가 아주 젊어서부터 잘 아는 예. 그 관계인데 그동안 참 낭인 생활 오래 하고 고생도 많았죠. 18년 정도 했나요? 근데 예. 많았는데 그 지가 선택했던 거지. 잘 나갈 때 뭐 혼자 낼름 그 정몽준이한테 갔다가 이제 시작된 건데. 예. 근데 어쨌든 개운하진 못했어요. 여보다 해명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구나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그걸 청문회를 본 사람들이 개운하진 못했다. 네, 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기념회라는 거 가지고도 저걸로 감옥 간 의원도 있어요. 보통은 뭐 얼마 거기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 때문에 기소돼가지고 감옥까지 간 최근에 있었어요. 얼마 뭐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출판기념회에서 저렇게 돈을 받아서 그걸 했다. 책값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그래도 나야 이거 가지고는 별 문제 안 되겠지.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김민석 후보자도. 예. 그랬다가 저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그동안에 뭐 이렇게 처갓집 신세도 줬다고 그러지. 그것도 뭐 최근에서 무슨 증여세를 내고 그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이나 이게 그냥 뭐 저 정도면 예. 그냥 뭐 총리 임명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끔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한 사람이 재산이 또 너무 많았어. 그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예. 좀 하여튼 개운친 못하지만 김민석 지금 후보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은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결 절차를 할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뭐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무난히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이제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국위 소집을 이제 의결을 해서 전국위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달 말로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는 데 따른 이제 절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새로 또 출범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전국위원회까지 뭐 지금 현재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6월 30일 끝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는 당 대표가 결의되어 있을 때는 원내대표가 또 그 권한 대행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끝나버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데 본인 자신이 쉽게 말하면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자임하고 그 자임한 그 기간에 앞으로 아마 8월 중하순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당 체제를 이제 정비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라도 이 자정 변화와 쇄신 노력을 더 그냥 전체 의원들의 다 동의 속에서 뼈를 깎는 그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먼저 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 비대위 체제를 좀 더 연장시켜서 그런 자정 노력을 좀 더 국민들에게 납득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고통을 더 가져가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략해버리고 결론은 새로운 또 당대표가 뭐 앞으로 당을 자정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의 뭐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적어도 여전히 윤석열 측근 세력들의 당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당대표 뽑아나면 이 당이 변화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면은 상당히 참 고생합니다. 저는 그 길을 지금 가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에서 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뭐 관리형, 혁신형이 아니라 관리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 가야 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차질 없이 전당대회 치러내는 그런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자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변화와 쇄신, 당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성이죠. 예. 8월 말이면 뭐 전당대회까지 여전히 뭐 한 2달 이렇게 남았는데요. 8월 중하순이면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당 같아요. 지금 뭐 지지율이 뭐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뭘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내년 5가지 안도 다 묵살 시켜버리고 지금 그 당의 의원들 저 어쩌려고 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봐도 참 한심해 배요. 지금은 좋은 게 좋다고 자기네들끼리 뭐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세계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전부 다 조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사례들이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1일에 전국이 소집해서 이제 비대위 구성이 되는 국민의힘 상황 알아봤고요.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원구성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개혁 입법들 이제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여야 간에 상당한 또 대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막혔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국민적 정치적 효능감이 좀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야 간의 또 협치가 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에서 이제 여대야소로 바뀐 상황에서 좀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임위 원 구성을 일정 부분 뭐 진짜 파격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큰 협치 정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렇게 여야 지도부를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G7 뭐 해순방 내용도 설명해주고 또 앞으로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협치 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야당이라고 무턱대고 이렇게 반대하고 또 경색된 정국을 만들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리 조기 대선 결과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도 좀 우선 정신을 차려서 이게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그 여당일 때는 뭐 전부 거부권에만 기대고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자꾸 뭐 떼쓰는 게 아니라 줄 건 주고 인정할 건 하고 그 대신 좀 자기들 주장도 좀 얻어낼 건 얻어내고 결국 정치라는 게 협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서로 주고받을 때 좀 자기 쇄신이 좀 먼저 좀 선결됐으면 좋겠다. 우선 정신부터 차려야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